안녕하세요. 인생 1회차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남성이며 유튜브 채널 닥신TV의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애청자입니다. 이 영상에서 사회초년생이 구매한 극강의 가성비 차량이 무엇인지, 차 알못이 어떻게 괜찮은 차를 고를 수 있었는지,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좋은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은 닥신TV의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정했던 검색 조건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료를 LPG로 설정했습니다. 가성비충이라 휘발유는 바로 제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매일매일 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디젤도 제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수동 미션이었습니다. 이 조건은 낭만 그리고 가성비로 골랐습니다. 자율주행 차량까지 돌아다니는 시대인데 지금 수동 차량을 타보지 않으면 평생 수동을 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수동 차량이 출고가부터 훨씬 저렴한 데다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으로 오면 더 저렴해집니다. 물론 제가 팔 때도 불이익이 많겠지만 애초에 차값이 저렴해서 나중에 손해본다고 해도 타격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LPG의 수동 미션까지 검색 조건을 달고 나니까 현대, 기아 합쳐서 50대도 남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차종은 준준형 또는 중형차로 고를 계획이었기 때문에 준준형과 중형 조건을 추가하면 대략 20대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매물이 몇 개 안 남으니까 매물 하나하나 전부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가장 눈에 띄는 차량을 발견했고 구매해서 현재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차량은 15년 4월식 16년형 더 뉴 K5 LPI 택시형 디럭스이고 주행거리는 15만 7천 킬로인가 그랬습니다. 구매 시점은 21년 4월 말이고 당시에 엔카에 올려져 있던 차량 가격은 390만원입니다. 15년식 더 뉴 K5가 400만원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매물에 비해서 찜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이건 물론 수동 차량이면서 택시형이라 가능한 가격일 겁니다. 연식도 괜찮은 중형차가 400만원도 안 하다 보니 가격 면에서는 일단 무조건 합격이라고 생각하고 조회해 봤습니다. 바로 닥신TV에서 배운 대로 성능 기록부와 보험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차량은 다행히 성능 기록부와 보험 이력이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성능 기록부와 보험 이력 중에서 하나라도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차량은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엔카 진단을 받은 차량은 아니지만 성능 기록부 상으로는 단순 교환도 뼈다구도 먹은 것도 없었습니다. 이러면 보통 딜러분들은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 딜러분은 그냥 무사고라고 적었기 때문에 단순 교환 정도는 있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뼈다구에는 문제없고 외판 정도 단순 교환한 이력이 있으면 보통 무사고라고 하는데 뼈다구에 문제 없으면 괜찮으니까 쿨하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엔카 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판매자가 공개한 성능 기록부가 조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차량의 컨디션이 정말 일치하는지를 제3자인 엔카에 검사를 요청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엔카 진단 차량입니다. 근데 이 성능 기록부를 딜러가 조작을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이 약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팔아서 크게 남는 매물도 아닌데 딜러분이 조작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차량이 엔카 진단 차량이 아니지만 성능 기록부가 얼추 맞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엔카 진단을 받으려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차량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저렴한 값에 매물을 올려놓으려는 딜러분들이 엔카 진단을 받지 않고 올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와 당시에 딜러분이 올렸던 게시물 같은 정보는 엔카에 나중에 요청해도 받을 수 있는데 보험 이력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조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 히스토리에서 결제하고 조회를 했습니다. 한 건만 따로 결제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비용은 770원으로 저렴합니다. 자동차 특수용도 이력에 영업용도, 일반 사용 이력이 있습니다. 밑에 자동차 번호, 소유자 변경 이력 정보를 보면 택시 영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영업용은 그냥 거르는 게 맞는데 택시 이력 정도는 온라인상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했습니다. 도전한 이유는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차량이면 차값이 더 저렴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차를 고를 확률이 비영업용 차량보다 높기 때문에 저렴한 대신에 리스크가 더 큰 편입니다.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수동 차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 택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는 기사님만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으니 차량 관리도 괜찮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차에 대해서 거의 모르기 때문에 렌트카 이런 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수동 미션 검색 조건이라 없었습니다. 소유자 변경 이력 정보를 보겠습니다. 일단 15년 4월에 차가 출고되고 개인 택시로 18년 12월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자차 보험 이력을 보면 택시로 사용되는 기간 동안 자차 보험 미가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찝찝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타인과의 큰 사고가 났다면 상대차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상대차 사고 발생 피해에도 이력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차 사고 발생 피해가 없는 걸로 봐선 이 기간 동안 타인과의 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동 미션 차량의 개인 택시인데 차주 혼자 스스로 어디에 꼬라박을 확률도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잘한 외관 손상은 보험 처리 없이 싸게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연식과 차값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개인 택시여서 차량 관리도 중간 이상은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연식도 3년밖에 안 되었으니 종합해보면 이 기간 동안의 차 컨디션은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딜러를 거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로 소유자 변경이 되자마자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걸 기사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에게 차량을 넘긴 거라고 봤습니다. 수동 차량이라 비인기일 텐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딜러분에게 넘어오자마자 팔리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택시기사님 다음 차주분이 18년 12월부터 20년 8월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자차보험 가입 이력을 보면 이 기간에는 자차보험을 등록하고 운행을 했습니다. 자차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이 기간에 찍힌 사고가 아예 없어서 아마 사고가 났더라도 굉장히 사소한 사고이거나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다면 당연히 보험 처리를 할 테니까요. 그럼 이 기간에도 역시 자잘한 사고가 났었고 싸게 개인적으로 수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연식과 차값을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수동 미션 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것까지는 몰라도 적절한 교체 시기에 교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년 8월까지는 차량 컨디션이 괜찮았을 거라고 유추했습니다. 다음으로 20년 8월과 20년 11월 이렇게 소유주 변경이 두 번 있는데 아마도 8월 소유자 변경은 딜러일 것으로 추측했고 20년 11월 소유자 변경이 실제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일단 20년 11월까지는 차량 컨디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8월까지 차량 컨디션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8월에 딜러분이 매입해서 11월까지 운행은 거의 없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20년 11월에 구매하신 분이 21년 3월까지 4개월 정도만 타고 판매를 하셨습니다. 21년 3월에 있는 소유자 변경은 저에게 차량을 판매하신 딜러분이신 것 같으니 20년 11월부터 21년 3월까지만 추측이 되면 해결됩니다. 20년 11월부터 21년 3월까지 자차 보험도 미가입이라 찝찝하지만 상대차 사고 발생 피해도 없으니 큰 사고는 없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운빨에 맡겼습니다. 아마도 수동 차량에 도전하려고 사셨는데 좀 타보고 금방 다시 되파신 걸로 생각했습니다. 차값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저 부분은 최근 이력이기도 하니까 일단 가서 보기로 결정하고 딜러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방문했습니다. 상사에 방문했을 때 차량 외관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막 부서지고 긁혀지고 이런 건 아닌데 광택 작업이 안 되어 있었고 보험 이력을 보면서 생각했던 대로 긁히거나 찍히거나 했던 부분들이 야매로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중고차를 팔기 전에 딜러분이 광택 작업을 하면서 예쁘게 해놓으시는데 이 차량은 아예 광택 작업을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수동 미션 차량이라 원래 차값이 저렴한 데다 가져올 때 외관에 큰 하자가 없어서 광택까지 하지 않고 차값을 최대한 낮춰서 저렴하게 파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광택 작업을 하지 않은 심리를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20년 11월부터 21년 3월까지의 이력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량 컨디션에도 자신이 없는데 외관도 작업을 해놓지 않고 판매하는 딜러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운전도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가능하다고 아예 도로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구매하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시운전을 해보고 나서 바로 계약을 하고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차량을 가져와서 집 근처 정비소로 갔습니다. 엔진 오일을 갈면서 이 차를 중고차로 구매했다고 하고 점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정비소 사장님께서 차 상태가 괜찮으니까 엔진 오일만 갈고 타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닥신TV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의 논리는 확실히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엔진룸 한번 안 열어보고 구매했습니다. 닥신TV의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의 논리대로 구매해도 분명 안 좋은 차를 고르게 될 확률이 있겠지만 확실히 안 좋은 차를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차량 외에도 전에 2번 중고차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모두 다 닥신TV 논리대로 엔진룸 한번 안 열어보고 구매했었고 운행에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자잘한 문제나 소모품 교환은 당연히 중고차니까 감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1년 4월 말에 이 차량을 구매했는데 현재에도 소모품만 갈면서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개월간 이 차량을 타본 후기를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LPG 관련해서 저는 수도권 지역에 사는데 LPG 충전소가 엄청 많습니다. 가스 충전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연비가 좋습니다. 제가 주로 안 막히는 밤에 운전하는 편인데다가 LPG의 수동 미션이라 연비가 엄청 좋습니다. LPG가 휘발유보다 리터당 주행거리가 낮은데 체감상 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비 좋고 국산 중형차이기 때문에 수리비,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고 감가상각도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임에도 유지비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LPG 관련 교육도 의무로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 그 제도도 폐지되어서 그냥 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이 부족한 건 아닌데 트렁크에 LPG 탱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별로입니다. 수동 차량이란 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차로 수동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연습 삼아 한 달을 억지로 매일 10km 정도 운행을 했었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숙달되고 문제없이 운행 가능했습니다. 처음 한 2주 동안은 꽤 긴장하면서 운행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때 옆면을 긁었습니다. 이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닙니다. 차량 컨디션도 좋습니다. 엔진오일 교환하려고 최근에 한번 또 정비소에 갔었는데 소모품을 조금 갈고 이 외에는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는 아니라서 그런지 경사에서 잠깐 동안 밀리는 걸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수동운전이 재미도 있고 좋은데 딱 하나, 진짜 낮에 꽉 막히는 도로운전은 진짜 피곤합니다. 이상으로 20대 후반의 사회 초년생 남성이 구매한 390만원짜리 중고 K5 구매 과정과 후기를 마치겠습니다.